동북아 뉴스 채널.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 동안 두 나라의 관계는 여러 방면에서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미진한 문제도 존재합니다. 먼저 에너지 협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에너지 협력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의 주요 시장을 유럽에서 중국으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4년간 중국 러시아 동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500억 입방미터 이상의 천연가스가 중국으로 운송되었습니다. 2023년에만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200억 입방미터 이상의 천연가스가 운송되어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의 시베리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중국의 동북부 지역으로 운송하여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러 동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중러 몽골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환경적 도전과 함께 양국 간의 가격 협상 문제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높은 가격을 원하고 중국은 합리적인 가격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협력입니다. 양국 간의 경제 협력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양국의 에너지 무역은 561억 9천만 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6.2% 증가했습니다. 2030년까지 중러 무역액을 3천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는 목표도 설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양국은 20개의 경제 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는 양국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경제 협력은 여전히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주로 에너지와 농산물 같은 자연자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는 산업 다변화를 추진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적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정치적 협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두 나라는 다양한 국제 문제에서 상호 지지를 하고 있고 이는 양국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올해 10월에 열린 제5회 러시아 중국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은 약 20개의 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정치적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국제 무대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정기적으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며 상호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양국은 합동 군사훈련을 통해 군사적 역량을 증대시키고 외부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과 2022년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해군이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하여 협력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추가로 미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은 에너지, 경제, 정치,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서방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고 있으며 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견 불일치와 협상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은 지속적인 교류 중입니다. 이와 관련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변화 필요성 과정에서 7월 12일자 중국 통신왕에 올라온 소식을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장 볼로딘은 최근 몇 년 동안 중러 관계가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양국 간의 전례 없는 신뢰가 무역액을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딘의 말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발발한 후 중러 간의 무역액은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8년 중러 무역액은 1,000억 달러였으나 2022년에는 1,9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양국의 11개월간 무역액은 2,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연말에는 2,4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1년 앞서 2,0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중러 무역액은 4년 만에 거의 2배가 되었고 5년 동안 1,400억 달러가 증가하여 연평균 280억 달러씩 증가했습니다. 2018년 시점에서 보면 이러한 성과는 확실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2014년 크림 위기 이후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시행했으며 이는 중러 양국 간의 경제적 연계를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중러 동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2014년에 체결된 협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극동 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크림 위기가 평화적으로 종료되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위기가 전면전으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방의 제재는 표면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여전히 에너지를 판매하고 노르드 스트림이 파이프라인을 건설했습니다. 긴장감이 줄어든 러시아는 극동 개발에서도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2017년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후 러시아의 외부 환경은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중미, 미국 유럽 관계는 급격히 흔들렸지만 미러 관계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의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태도는 오히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2018년 푸틴은 네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 첫 외교 방문을 오스트리아로 정하여 유럽 전체의 관계 개선 신호를 보냈습니다. 크림 위기는 노르드 스트림이 파이프라인 건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균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러시아에게 가장 좋은 상황은 유럽 및 중국 모두와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의 장기화는 이러한 균형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크렘린궁의 원래 계획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가 대항을 결정하고 러시아군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유럽연합은 6개월 내에 6차례의 제재를 통과시키며 미국과 함께 러시아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동쪽으로 기회를 찾는 정책을 진지하게 실천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이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이 잃어버린 서방 시장은 중국 시장을 통해 보충해야 하며 필요한 서방 기술도 중국에서 대체품을 찾아야 했습니다. 중러 최신 계획에 따르면 두 나라의 다음 목표는 2030년까지 무역액을 3천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중러 무역액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양국 간 에너지 협력 덕분입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사우디를 제치고 중국의 최대 석유 공급국이 되었으며 천연가스 수출량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중러 동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고 중러 몽골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도 아직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 협력만으로 중러 무역액의 고속 성장을 장기적으로 이끌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같은 경제 강국과 이웃하며 친구가 되는 것은 손을 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경제 발전의 기차에 올라타고 중국 경제산업 체계의 각 분야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3월 중러 양국 정상은 모스크바에서 2030년 중러 경제 협력 중점 방향 개발 계획에 관한 공동 성명을 체결했으며 이 성명은 양국이 미래의 경제 협력을 추진할 8가지 주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더 깊이 있는 경제 시스템 측면에서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하며 이는 러시아가 중국의 발전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객관적 현실에 부합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목표는 없습니다. 러시아가 중러 무역 분야에서 다시 한번 상상할 수 없는 성과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이는 러시아의 결단력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이상 텅신왕 뉴스와 더불어 주요 중국 네티즌의 댓글로 중국 내부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본래 각자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며 중러 경제는 상호 보완적이어서 두 나라의 협력 전망은 매우 밝다. 본래 그런 것이다. 서로 필요로 하고 필요가 되는 관계는 상호 이익 관계를 형성하며 무력 충돌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만약 푸틴과 러시아 엘리트들이 여전히 미국과 서방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러시아의 미래는 불투명할 것이다. 환상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확고히 걸어야 러시아가 난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가 중국과의 협력에서 상점 주인이 손님을 대하듯 한다. 옷을 잘 입고 온 손님에게는 물 한 병을 12 안에 팔고 다른 손님에게는 7위 안에 팔고 이란에는 5위 안에 판다.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트럼프가 재선되어 전쟁을 빨리 끝낸다면 이러한 경제 모델은 빠르게 쇠퇴할 것이다. 지금까지 상호 보완이라지만 러시아는 유가도 내리지 않았다. 협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나? 중러 무역이 현 수준에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에너지와 농산물 등의 자연 자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중러 양국은 각자의 장점 산업을 살려 협력하고 상호 투자를 통해 관련 산업 구조를 조정하고 강화해야 한다. 중러 시장의 잠재력은 크지만 이를 위해 러시아가 결단을 내리고 중국과의 경제적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대외 정책과 외교 정책은 네티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단지 온라인에서 불만을 표출할 뿐이다. 중러 무역에서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재선되어 전쟁이 끝나면 협력이 줄어들고 무역 수치는 올라가지 않을 듯죠. 이상 중국 네티즌 반응이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안보 강화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즉,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러북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이행 진도와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 속도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행사할지 면밀히 지켜보며 한편으로 우선 한미일 3국 간의 군사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이 강화되었음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에 대한 뉴스를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